Splash. I've been on my rocks. Now that you know how my eyes be.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하는 트러커 유트러커입니다. 오늘은 8월 5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9시 반쯤 됐는데요. 오전 9시 반. 저는 오늘 아침 일찍 출발해서 LG에 가서 첫 번째 로드 트레일러를 드랍을 하고 다시 트레일러 훅업해서 지금 공장으로 가는 도중에 잠깐 기름 넣고 이제 다시 출발을 하는 중입니다. 제가 최근 올려드린 영상 2개가 다 그 다른 트러커분 그 전화 인터뷰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전화 인터뷰 영상을 해드렸는데 그 영상 보시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신 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댓글로 의견을 얘기해 주신 분도 몇 분 계셨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영상을 올려놓고 제가 그런 얘기들을 듣고 뭐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를 뭐 몇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요. 근데 일단 제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리스 트럭을 빌려서 그 다음에 여기 LG 협력업체에서 하루에 2번 LG에 납품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기본 베이스는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까지고요. 그 다음에 하루 운행 거리는 아마 평균 나오는 게 445마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토탈 걸리는 시간이 한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딱 그 ELD 프리 출입하는 시간부터 포스트 출입 다 하고 전체적으로 끝나는 시간까지 다 합치면은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트러커 잡으로서는 어떤 트러커 잡 조건으로는 아마 한 10%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일이 힘든 것도 아니고 뭐 가서 기다리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좋아요. 다 좋고, 또 오늘 아침에 마침 제가 이 펜스키 그 리스를 해서 쓰는데, 펜스키에서 이번 달 페이할 인보이스가 이메일 왔는데 3,548불인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뛴 마일을 근거로 해서 보통 뭐 한 2,000, 토탈 합치면 한 8,000마일 조금 넘겠네요. 7,000~8,000마일 선에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뭐 텍스 다 붙이고 마일당 그 내는 돈, 제가 6전씩을 내는데 그거 다 붙이고 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보험료를 이 펜스키에서 리콰이어먼이라 그래가지고 피지컬 데미지 되는 걸 들기 때문에 보험료도 한 600~700불을 더 냅니다. 그런 거 저런 거 다 합치면은 일반적으로 차 사신 분에 비하면은 돈이 좀 더 나가요. 돈이 더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컴이 절대 작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 저는 만족을 합니다. 다 만족을 하는데, 제 이런 얘기를 이 시청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해드려 버리면 보시는 분들은 쟤처럼 뭐 5~6년 넘어가면은 뭐 저렇게 버나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여기 이 일은 뭐 제가 계획을 하고 뭐 의도적으로 뭐 해가지고 온 게 아니다. 그냥 휘둘르다가 얻어 걸린 자리예요. 얻어 걸린 자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 어떤 공식적으로 면허 취득을 하는데 뭐 필요한 그런 과정 이런 것만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그 어떤 회사라든가 트러커 일을 하시면서 뭐 느끼는 점 이런 것들은 제 얘기 말고 다른 분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 얘기는 객관적인 얘기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 들으시는 분들이 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하고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인터뷰 영상을 올린 것도 그런 의도였는데 얘기해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은 뭐 현실성이 있어서 좋다 그러신 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제가 댓글을 본 게 있는데 그분이 장문으로 이렇게 댓글을 해 주셨는데 특히 한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국 회사라든가 메이저 회사 같은 데는 안 좋은 게 많아서 가능하면 가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또 조금 생각이, 제가 무슨 뭐 한국 회사에서 뭐 속된 말로 무슨 뽀찌를 받아먹은 것도 아니고 제 경험은 또 전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 의도가 뭐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쁩니다. 그리고 좋고 나쁜 거를 가리려고 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 회사 처음에 갔을 때는 미국 회사 그 워너 엔터프라이즈라는 데에서 돈이 너무 안 됐어요. 뭐 한 달에 뭐 한 2,200불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너무 안 되니까 이게 아닌데, 내가 듣기로는 저도 똑같이 이런 뭐 유튜브라든가 다른 사람 뭐 건너서 이렇게 들은 소리는 트러커 하면 괜찮다 그러는데 2,200불 벌라고 내가 이거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돈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만 머릿속에 잔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회사 한 군데가 새로 생겼는데 차들도 다 새 차고 이제 솔로를 준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정말 면허증 딴지 채 1년도 안 될 때고 캘리포니아에 거주지도 없고 그러다 보니 힘이 들죠. 힘이 들고 또 제가 이 트럭 CDL 면허 따기 전에 제 승용차 가지고 스피드 티켓 끄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유가 돼 가지고 보험에서 걸리기 때문에 저는 솔로를 주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준비를 하고 갔기 때문에 뭐 이유 불문하고 거기서 그냥 팀을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금전적으로는 나쁘지가 않았어요. 제가 미국 회사에서 뭐 2,200불 2,400불 이렇게 벌다가 거기 가니까는 거의 4,000불 돈을 버니까 어떻게 보면은 금전적으로는 하나도 나쁜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조금 처음에 얘기는 지금 당장이 안 되니까 조금 한 5, 6개월만 솔로를 팀을 타라 이 얘기를 했는데 6개월이 넘었는데도 솔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너무 뭐 내가 거주지도 없고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오면 뭐 야드에서 그 파킹해놓은 그 야드에서 차에서 살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정말 화장실도 자동차 타고 한 10분 떨어진데 LA 피트니스로 가고 이랬어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길래 그냥 와버렸었거든요. 그리고 이쪽 아틀란타에서 일을 하다가 또 나중에 그 캘리포니아 회사 두 번째를 갔는데 그 회사에서는 제가 돈을 조금 벌었어요. 한 달에 뭐 한 8,000불 이렇게 벌었습니다. 벌었는데 물론 그게 정상적인 ELD를 썼으면은 당연히 안 되는 일이죠. 안 되는 일인데 페이크 ELD를 하나를 더 썼어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트럭 일을 나왔으니까 어쨌든 간에 돈을 벌어야 된다
이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크 ELD를 쓰고 그러면 회사에서 당연히 또 못 쓰게 하죠. 못 쓰게. 그거 걸리면은 저도 벌금 물지만 회사에서도 저 벌금 많이 내고 오디트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쁜 게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오케이 해가면서 저는 그거를 썼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뭐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뭐 인컴으로 따지면은 월 평균 한 8,000불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한국 회사에 대한 뭐 나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나쁜 기억이 거의 없고 또 두 번째 인터뷰 해주신 분이 첫 번째 인터뷰 하신 분 얘기를 듣고 처음에 그 CPM을 마일당 18센트를 받고 시작을 하셨다니까 아마 그거를 보시고 본인도 뭔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 짐작에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사실과 조금 틀린 게 뭐냐면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국 회사들은 초보자 때 이렇게 다 트레이닝을 받을 때 트레이너가 둘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허브 마일이라 그래서 출발할 때 회사 그 야드에서 출발할 때 그 마일리지 하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고 오면은 보통 뭐 캘리포니아 회사들은 다 동부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점프 안 하고 바로 갔다 오면은 뭐 뉴저지 정도 갔다 오면 뭐 한 5,200, 뭐 5,400 이 정도 나올 거예요. 마일이. 그러면은 내가 운전을 안 하고 그 트레이너가 운전한 그 마일까지 다 합쳐갖고 5,200마일, 5,400마일에 대한 18센트씩 계산해 갖고 줘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뭐 36전인 거예요. 오히려 차를 받아서 솔로로 나갈 때가 돈이 더 작을 수 있어요. 그 제가 알기로는 아마 33전인가 35전인가 그 사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 캘리포니아 루틴을 정확하게 모르시면은 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 첫 번째 한국 회사, 두 번째 한국 회사 거기 갔을 때 거기서 이렇게 만났던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시는 그 한국 드라이버 분들은 조금씩 다 나이들이 있으셨어요. 나이들이 있으셔가지고 한 10여 년, 그때 당시에도 한 10여 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나이 어려봐야 저보다 뭐 한두 살, 두세 살이고 대체적으로 나이 드신 분이 많았었는데 제 짐작이긴 합니다만은 그분들이 2000년 뭐 2005년 뭐 2000년 초중반에 이렇게 면허증 따실 때에는 지금처럼 뭐 유튜브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정보 공유하는 것도 없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게 면허증 따서 한국 회사 가서 뭐 한국식으로 조수를 좀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가 돼서 일을 한다, 이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항상 얘기할 때 자기가 뭐 코드라이버 탈 때 메인 드라이버가 트레이너가 뭘 제대로 안 가르쳐줬다 어쨌다 뭐 이런 얘기 하세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본인들도 똑같이 해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면은 월남전 그 스키 부대 때 스키 타고 내려오면서 막 배트공들 막 한 5명 이렇게 다다다닥 쏴갖고 처치하고 이런 얘기를 주로 하지, 육박전 하려고 배트공하고 육박전 하려고 딱 나갔는데 아우통 맞고 한 방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저 같아도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선 영상에서 그 가능하면은 트레이닝은 미국 회사에서 받고 그 다음에 그냥 일하실 때는 뭐 한국 회사를 가시든지 미국 회사를 가시든지 뭐 본인이 알아서 선택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앞서 얘기하신 분처럼 이제 한국 회사에 뭐 불합리한 거를 많이 보시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뭐 2010년도 이후로,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2010년도 이후로 면허증을 받으시고 이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전에 받으신 분들보다는 솔직히 연령대가 조금 더 내려간 것 같아요. 연령대도 내려가고, 이런 또 공유할 수 있는 정보들도 너무 많고, 이러다가 보니까 어떤 그 한국 회사나 뭐 다른 기타 뭐 미국 회사 뭐 이런 것들이 비교도 빨리 되고, 또 한국 회사의 그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불합리성 뭐 이런 것도 더 훨씬 빨리 보게 돼서 아마 그런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를 또 대입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W2 같은 거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두 번째 그 인터뷰 해주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세틀다운을 시작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소셜연금 같은 거 받을 때 그 지금 세금을 많이 내놔야 그게 뭔가 좀 내 크레딧이 되든가 뭐 이런 게 빌드업 돼서 소셜연금도 한 푼이라도 더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자녀분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보험 같은 것도 좀 괜찮은 보험이 필요하신 거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진로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W2로 해서 세금을 내는 것도 사실은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게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보험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포커스가 거기 맞춰지지를 않아요. 뭐냐면은 저는 이제 미국에서 좀 살았는데 한 27년차 살다 보니, 제가 그 소셜연금에 관한 어떤 세금 그 10년 동안 40포인트 채우는 것도 다 채워버려 가지고 그 에스티메이트도 이미 다 나와 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부지런히 세금을 낸다 그래도, 물론 그 제가 받을 수 있는 나중에 67세 그때 돼갖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올라가기는 올라가죠, 당연히. 근데 과연 내가 세금 내는 것만큼 어떤 퍼센테이지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고, 제가 트럭 하면서는 그 보험 같은 것도, 제가 미국에 뭐 20년 넘게 살면서 일반 병원에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안 가보고 유일하게 간 데가 이제 치과를 몇 번 댕겼는데, 보험이 정작 있을 때 치과 가보면 뭐 치료 목적으로 하는 그 치과 비용에는 보험 혜택이 거의 안 돼요. 뭐 한 20%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다 받으려면은 돈을 훨씬 더 내고, 스페셜리 다른 그 애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더 해야 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회사에서 그 해주는 괜찮다는 보험 가지고서는 치과에서 뭐 예방 차원으로 할 수 있는 뭐 스케일링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이상이 있을 때 알아보기 위해서 뭐 엑스레이 찍는다든가 뭐 이런 정도만 그 추가 비용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 실제 저도 보험이 있을 때는 그렇게밖에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치과에서도 쓸데기 없이 엑스레이 찍자 그래갖고 뭐 이거 치료하자 저거 치료하자 뭐 이런 소리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보험에도 뭐 특별한 무게중심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가지고 있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능력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취향도 물론 들어가고 어떤 거주지 문제도 들어가고 이런 거에 따라서 다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제가 능력치라는 거는 뭐 수학 문제 몇 개 덜 푸느냐 그런 능력치가 아니고, 이제 이거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다 나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체력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OTR을 조금 더 인컴을 만들기 위해서 OTR을 뛰고 싶어도 못 뛰어요. 뭐 체력이 안 따라가는데 돈 몇 푼 더 벌자고 저 건강을 다 버리고 돈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싱글이기 때문에 뭐 어떤 생활비의 부담 이런 게 또 그 가정 가지신 보다는 훨씬 덜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또 생각하는 방법이 또 틀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가족을 뭐 부양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러시는 분은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은 손에 쥐는 돈이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개인마다 다 틀리세요. 그래서 뭐 그런 W2 같은 것도 제가 본 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오래 살고 그랬는데 W2를 멀쩡하게 잘 하다가 애가 대학교 갈 때 애가 무슨 뭐 전액장학금 뭐 4년 전액장학금 받으면은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않아 가지고 일정 부분 학비를 내야 되는데 이제 그거 장학금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융자금도 받아야 되는데 어설프게 드러나는 인컴이 이제 조금 많아져 가지고 융자 받는데 뭔가 해당 사항이 조금 안 된다는 거를 알고 나서 아예 그 W2 받는 거를 포기를 하고 1099로 받아서 뭐 CPA한테 갖고 가면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그래서 좌우지간 세금 조금밖에 안 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하시려고 W2 받는 회사도 그만둬 버리시는 분도 있었고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서 이 트러커들이 올려놓은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냥 그 실명으로 그냥 얘기를 할게요. 저도 그분 구독해서 봅니다. 구독해서 보는데 그 미국 용달님 하시는 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분처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코가 껴가지고 그리고 또 주변에 뭐 이렇게 딱히 특별하게 자주 통화하면서 도움 받으실 분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어쩌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혼자 좌충우돌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그분이라 그래서 뭐 그렇게 힘들게 하시고 싶어서 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본인 나름대로 이거저거 다 고려해서 본인 사정하고 고려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제3자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거 저게 다 저런 건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처럼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뭐 말 한 통하는 미국 가서 돈 버는데 당연히 겪어야 될 과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다 틀립니다. 보시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유튜브 같은 거를 꼭 제 영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 영상에서도 뭐 흑백 논리를 이렇게 보시려 그러지 마시고요. 그거를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에서 좀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뭐 한국에서 옛날에 다 금송아지 키우신 분들이에요. 저도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한국에서 금송아지가 아니라 금송아지 목장 키운 것처럼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뭐 50대 중후반 60대 이렇게 되고 이러면은 금송아지 아니라 금송아지보다 더한 거를 키워가지고 목장을 했어도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지금 그 나이가 돼가지고 어디 가갖고 나 일 좀 합시다 이러면은 일을 안 시켜줘요. 일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내가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고 뭐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과거에 어땠다 뭐 이런 거 가지고서는 씨알도 안 맥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누구한테 잔소리 안 듣고 누구한테 구속 안 받고 그냥 혼자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벌어들일 수 있는 인컴이 크든 작든 내 조건에만 맞는다 그러면은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뭐 그냥 주워들은 소리로 트럭커 하면은 돈이 좀 된대 그러니까 무조건 돈 버는 데에다가만 포커스를 다 맞췄는데 해보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돈만 너무 쫓아가다 보니까 내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도 생기고 또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해요. 돈만 쫓아가다가 보면은 뭐 그냥 이렇게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뭐 막상 뭐 일을 하다가 보면은 미국 회사든지 한국 회사든지 다 거기서 거기 뭐 별로 차이 안 나요. 별로 차이 안 나고 더더군다나 요즘은 이 ELD를 쓰기 때문에 CPM을 내가 많이 받고 뭐하고 해도 움직일 수 있는 그 물리적인 그런 게 한정이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좋은 뭐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거 더 까다롭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저 사람한테는 안 맞는 게 나한테는 맞을 수도 있고 나한테 안 맞는 게 또 다른 사람한테는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너무 흑백 논리로는 보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또 여기 그 드라이버 뭐 두세 분 영상 올렸다 그래서 이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 면허증 취득하는 방법도 두 번째 그 인터뷰 하셨던 분처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방법으로 따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참고만 하신다고 생각하고 영상 시청을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